우리에게 아이바오라는 큰 선물을 준 자이언트 판다 신리얼. 2번의 대지진, 2번의 출산, 8배 해를 살다 간 가슴 먹먹해지는 신리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07년 9월 28일 중국 스촨성 워룽 허타오핑 야생화 훈련기지. 수컷 판다 우강과 암컷 판다 유유 사이에서 어여쁜 암컷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바오의 엄마로 더 잘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신리얼. 신리얼이 태어난 곳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역으로 티베트 고원 끝자락의 신비로운 산악지대에 자리 잡아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신리얼이 태어난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2008년 5월 12일 규모 8.0의 강진이 스촨성을 덮쳤습니다. 8만 7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현대사에 손꼽히는 대재난이었습니다. 신리얼이 살던 워룽 자연보호구역 역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사육사 5명과 판다 1마리가 목숨을 잃었고 판다 사육장 18곳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산사태와 토성류가 이어지며 심각한 2차 지질 재해 위험이 계속됐고 판다들의 주 먹이원인 대나무숲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허타오핑 기지에 있던 약 60여 마리의 판다는 스촨성 야안의 비펑샤 기지, 푸저우 판다 연구센터, 광둥성 파니동물원 등으로 분산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채 1살도 되지 않았던 신리얼은 장거리 이동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워룽 내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보호를 받다가 2008년 7월 21일 스촨성 야안 비펑샤 기지로 이송되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신리얼은 수컷 판다 루루와의 교배에 성공하며 생애 첫 임신을 했고 이후 반야생 출산을 위해 비펑샤 기지 내의 반야생 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육 판다의 반야생 출산은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야생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장차 야생 적응과 방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신리얼이 반야생 환경에서 임신한 몸으로 살아가던 2013년 4월 20일 규모 7.0의 지진이 스촨성 야안을 강타합니다. 약 200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또 한 번의 대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야생 훈련장에 있던 판다들이 갑작스러운 큰 진동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신리얼 역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사육사들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정도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신리얼은 반야생의 환경에서 첫째 딸 아이바오를 출산합니다. 첫 출산이었던 신리얼은 갓 태어난 새끼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이내 새끼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품에 안았습니다. 신리얼은 훌륭하게 아기 판다를 키워냈습니다. 아이바오를 보면 신리얼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을지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바오를 독립시킨 신리얼은 2015년 3월 31일 고향인 허타오핑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이후 야생화 훈련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 이곳에서 2015년 6월 25일 신리얼은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습니다. 신리얼의 두 번째 출산 역시 반야생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쌍둥이 형제인 화바오 신바오 중 동생 신바오가 엄마 신리얼과 함께 야생에 살며 야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아기 판다처럼 신바오에게 엄마 신리얼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털에 몸을 비비고 엄마와 뒹굴며 장난을 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사육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의 환경 속에서 두 모자는 더 끈끈했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신바오가 겨우 7개월이던 2016년 2월, 야생의 환경에서 신바오를 돌보던 신니얼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신니얼은 급히 판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장폐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판다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니얼의 나이 8살, 사람으로 치면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야생에 홀로 남겨진 아기 판다 신바오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신니얼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혼자 남은 신바오는 엄마와 늘 함께했던 그곳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육사들이 분유를 탄 젖병을 들고 신바오에게 다가가 먹이려고 했지만 엄마의 모유만 먹던 신바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바오의 야생화 훈련은 중단되었고 이후 신바오는 쌍둥이 형제 화바오처럼 사육사들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25년인 것을 감안하면 신니얼의 생애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사육 환경과 야생의 환경을 오가며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일이 고작 5살, 7살 판다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니얼은 용맹했고 위대했습니다. 3마리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판다를 이 세상에 남겼고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보물이라는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정작 우리는 신니얼에게 작은 행복도 온전히 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니얼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판다별에서는 부디 아픔도 두려움도 없이 울창한 대나무 숲에 앉아 배불리 대나무도 먹고 죽순도 먹으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름답고 용맹했던 자이언트 판다 신니얼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